안녕하세요. 김경아 강사이고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 저희 포토스케이프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창 열어 주시고요.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천천히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포토스케이프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 주시게 되면 포토스케이프라는 검색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쵸? 무료 다운로드 하시고 포토스케이프 3.7 또는 3.7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회사가 달라요. 상관은 없으세요. 네,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위에 거 밑에 거 상관없이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now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있죠? 클릭 한번 해주시면 아마 바로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바로 저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이 부분이 뜰 거예요. 이 부분이 뜰 거고, 저희 바탕화면에다가 포토스케이프 셋업.v 3.7 버전입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 완료가 되시면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데 우선은 셋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인터넷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라는 포토스케이프 셋업.v 3.7이라는 버전이 생겨요. 지금 바탕화면에 나는 이 포토스케이프가 있는데 이 포토스케이프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행형 파일이고, 그러니까 실행형 아이콘이고, 이 부분은 설치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보시면 설치 프로그램이 살짝 이렇게 방패 그림처럼 생기죠. 나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 그러면 굳이 더블 클릭해서 설치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더블 클릭하셔서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설치 해 주시게 되면 아마 무료 포토스케이프 무료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설치라는 부분이 뜰 거예요. 혹시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설치 눌러 주시면 돼요. 설치 눌러 주시고요. 설치를 만약에 누르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누르진 않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설치를 눌러주게 되면 아마 쭉 진행하다가 툴바 설치하라 할 거냐고 물어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쪽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지해 주시면 돼요. 체크 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눌러준 다음에 다 완성이 설치가 되면 마침이라고 뜰 겁니다. 예, 마침 눌러주게 되면 바로 포토스케이프가 실행이 될 거예요. 저는 X 눌러줄게요. 설치 프로그램은 나중에 문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다 저장을 해 두셨다가 또는 다른 폴더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포토스케이프를 내가 설치하고 싶다, 만약에 잘못해서 지워졌다 그러면 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동을 시킬 거예요. 또는 지우셔도 상관없으세요. 설치되어 있는 분들께서는요. 네, 다 되셨으면 저희 다 같이 포토스케이프 열어볼게요. 따닥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포토스케이프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포토스케이프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그 몇 달 전에 배우셨다가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좀 까먹어서 또는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저희 압축 해제 이미지 다운로드해서 압축 해제를 하셨어요. 이미지가 참 많죠.
네,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번 볼게요. 우선은 상단에 포토스케이프라는 탭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 포토스케이프 다 열어주셨죠? 상단에 포토스케이프라는 탭이 있고, 그리고 사진 뷰어, 사진 편집, 일괄 편집 해서 쭉 여러 개의 탭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포토스케이프는 포토스케이프의 첫 화면인데, 아래 보시면 시계 모양 방향으로, 시계 방향 또는 동그란 원 방향을 기준, 원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사진 뷰어, 사진 편집, 일괄 편집, 위에 있는 탭 메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토스케이프를 열었을 때 저희 다 같이 사진 편집으로 갈게요.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동그란 원 중에 사진 편집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탭 메뉴에 있는 사진 편집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다 같이 어디로 가실 거냐면 사진 뷰어 탭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사진 뷰어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쵸? 화면이. 그리고 사진 뷰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 부분에서 확인 한번 하실게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프레임, 전체적인 구성이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폴더, 탐색기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나왔네. 왼쪽에 있는 탐색기 있죠. 탐색기 폴더를 내가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폴더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그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가 오른쪽에 뜹니다. 저처럼.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뜰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왼쪽 한번 볼게요. 이 부분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왼쪽에 더하기가 있고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폴더 앞에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를 다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열어놨다는 뜻이고요. 더하기는요, 하위 폴더를 숨겼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바탕화면에 있는, 저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왼쪽 부분이 어때요?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폴더를 선택할 수가 없겠네. 다시 더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저희가 라이브러리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라이브러리 밑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장된 사진. 저희가 사용할 예제 파일은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 폴더예요. 그쵸? 혹시 바탕화면 밑으로 쭉 가서 보시면 혹시 이미지 폴더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미지 폴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저희가 아까 압축 해제했던 그 폴더 안에 이미지 목록이 쭉 나열이 됩니다. 네, 이미지가 좀 많이 있죠?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좀 정리를 하자면 폴더 앞에 있는 마이너스 있죠? 내가 사용하지 않는 폴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왼쪽 탐색창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사진 뷰어,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사진 목록을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것.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되셨죠? 사진 뷰어 부분이고요. 아래쪽에서 쭉 보시면 제가 사진 뷰어에서 잠깐 화면을 다시 원상복귀 해 놓을게요. 이 부분에서 사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진, 선택했던 사진 왼쪽에 보면 미리 보기, 왼쪽 아래 탐색기 아래에 나오죠.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계선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양쪽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왼쪽이 좀 더 늘어나요. 그쵸? 그리고 하단에 볼게요. 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 첫 번째는 슬라이드 쇼예요. 만약에 슬라이드 쇼를 눌러주게 되면 위에 있는 사진들이 한 장씩 한 장씩 슬라이드 쇼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선생님들 눌러보세요. 그럼 슬라이드 쇼예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가 되고 사진이 이렇게 시간차를 줘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죠. ESC 눌러주시면 돼요. ESC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양쪽 화살표 있죠. 마우스 올려놓으니까 전체 화면 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전체 크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누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느낌표 이펙트라고 적혀 있는 보면은 EXIF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은요 사진 정보예요. 사진 정보, 제조사, 모델명, 플래시 등 보여줍니다 라고 적혀 있네. 볼까요? 제가 사진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느낌표처럼 정보 한번 눌러보면 오른쪽에 태그하고 밸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다른 사진 눌러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그쵸? 정보가 여기에 뜨는데 정보가 하나도 안 뜨네요. 이제 일출 선택하니 일출은 뜨네. 나머지는 정보가 따로 이렇게 있지 않네요. 일출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니콘 카메라, 니콘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찍은 날짜가 2011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사진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굳이 정보 확인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래에 다시 한번 눌러주면 사진 정보 부분이 사라지고요. 휴지통은 지우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진 선택해서 지우는 거고, 프린터 그림은 인쇄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놨어요. 근데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이게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이 있는가 하면 가끔 가다 보면 이게 거꾸로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져 나오는 거. 각도가 좀 다르게 보시면 빨간 눈동자라고 적혀 있는 이 사진 혹시 있는지,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이 옆으로 돌아가 있죠. 이 사진을 선택을 해서 왼쪽에 볼게요. 무섭네요. 눈동자. 네, 빨간 눈동자 그림을 선택하게 옆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실은 사진 편집에서도 가능하지만 사진 뷰어에서도 가능합니다. 화살표 시계 방향 사진 90도 회전 맨 마지막 부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다시 원래대로 나타나죠. 다른 사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을 했어요. 다시 이 부분 눌러볼게요. 그럼 사진이 돌아가죠. 계속 눌러봐요. 사진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뷰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작업하는 게 아니라 폴더에 이미지 폴더 외에 어떠한 폴더에 폴더 안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 같이 사진 뷰어에서 넘어가서 사진 편집으로 가볼게요. 사진 편집으로 오겠습니다. 사진 편집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많이 작업할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 편집에서 많은 작업을 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 거고 연화장도 만들 거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왼쪽 한번 볼게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사진 뷰어는 구성이 세 구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폴더, 미리 보기 목록,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진 미리 보기. 세 분류로 나눠져 있었고, 사진 편집은 하나, 둘, 셋, 네 개, 총 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진 뷰어가 똑같이 폴더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부분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 폴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셔야 돼. 그래야 저희가 이미지 폴더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폴더 누르면 사진 뷰어는 오른쪽에 나타났지만 이미지 사진 편집에서는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아래쪽에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부분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이제 포토스케이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미지 폴더 누르게 되면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사진 목록은 아래에 출력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저는 이미지가 총 4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은 요 경계선 부분 있어요. 경계선을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경계선 이 부분의 넓이에 따라서 내가 4칸으로 할 건지 3칸으로 할 건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말고요. 하단에 보시면 조절바가 있어요. 여기 조절 메뉴 조절바 이 부분 아이콘 크기라고 보시죠. 그림 크기. 그쵸?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미리 보기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조금 크게 보여요. 그리고 2칸으로 나오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사진,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사진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단 이미지가 너무 작게 나와요.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보기 편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별은 폴더 즐겨찾기라는 부분이고요. 요 밑에 화살표 2개 있는 세로 고침 그리고 돋보기 탐색기예요. 이 부분은 사진에 있는 폴더 탐색하는 부분이세요. 탐색기 바로 열려요. 탐색기 누르면 인도어 탐색기가 열리는 부분이고요. 실행 취소 이전 사진 이 부분은 이전 사진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이라고 보면 돼요. 이전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눌러주면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들을 오른쪽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왼쪽에 있는 사진 나비 그림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건 나비 그림 선택하게 되면 첫 번째 오른쪽에 나비 그림이 크게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이 작업 영역 장소이고요. 아래쪽은 메뉴들입니다. 메뉴. 이 사진을 이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한 메뉴들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기본, 개체, 자르기, 도구라고 해서 메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해볼 부분은 사진에 대한 밝기 조절이나 색상 조절 그러한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되셨나요? 저희가 사진 보정하는 부분 사진을 이렇게 보정하는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같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둡게 찍혔어요. 그런 경우 있죠. 포토스케이프에서는요 어두운 사진을 밝게 하는 기능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밝기 색상 밝기 색상이라든가 또는 밝게 메뉴 중에 뭐 밝게라고 있고요. 하단에 보면 밝기 색상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아직 누르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뉴에 가서 보면 밝게라는 것도 있고요. 감마 밝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광 보정도 있고. 그래서 화면을 어두운 사진을 밝게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어두운 사진에서 이 사진 불러 오셨죠. 사진이 어두워요. 어두운 사진인데 아래에 보시면 메뉴 중에 밝기 색상이라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쵸? 밝기 색상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옆에 삼각형 말고요. 삼각형을 누르면 밝기 색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말고 밝기 색상 버튼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저처럼 밝기 색상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그쵸? 밝기 색상 대화 상자 나왔나요? 네, 여기에 한번 볼까요? 좀 이 부분을 왼쪽하고 비교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비교하면서 볼게요. 좀 화면을 좀 확대했습니다. 진하게 진하게 0으로 돼 있어. 진하게 밝기 색상을 진하게 더 어두워지네요. 그쵸? 밝게라고 있어요. 100%로 늘렸더니 밝게 아까보다는 밝아요. 어둡게 하실 필요 없죠. 다시 밝게를 0으로 갖다 놔볼게요. 밑에 보시면 노출이라고 있어요. 노출이라는 부분에다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노출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노출 환한 부분이 더 환해졌어요. 오른쪽으로 밀었더니 오히려 밝게보다는 노출로 선택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오히려 아이고 껌껌해졌어요. 중심 노출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밝은 부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환한 부분이 밝게 노출이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어두운 부분이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감마 밝기도 있어요. 그쵸? 예, 감마 밝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노출을 최대한을 5가 최대고요. 밝게를 좀 더 최대하고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많이 밝아졌네요. 윗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거의 사라졌어요. 다 같이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확인해주면 아까랑 어때요? 처음 왼쪽에 보여지는 이 물 색깔이 아까는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좀 보이네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너무 밝아졌죠? 다시 원래대로, 원래 사진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원본 사진이라고 있어요. 원본 사진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상단에 원본 사진 위에 재실행을 눌러주면 방금 재실행했던 이 상태에서 원본 사진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니에요 그러면 재실행을 눌러서 다시 밝기를 조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금 했던 부분은 밝기 색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밝기 색상 메뉴에서 대화 상자에서 밝게 노출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했어요. 이 부분에 감마 밝기라는 것도 있어요. 감마 밝기. 감마 밝기도 감마 밝기가 대체 감마라는 거는요. 저도 감마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저도 이미지 그래픽 쪽은 이미지를 좀 더 자연스럽게 재현하기 위한 보정 조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왼쪽으로 가게 되면 사진이 좀 어두워지고 밝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밝기를 부드럽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밀었어요. 부드럽다라기보다는 약간 색이 환해지긴 하지만 약간 탁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쵸? 이 부분 밑에 또 밝기가 있고요. 이 부분은 밝기 너무 하니까 사진이 엉망이 돼버리네요. 그쵸? 아무래도 감마 밝기보다는 노출 부분에서 해주는 게 조금 더 노출하고 또는 이 부분에서 밝게 부분 조절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한 번씩 조절해서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지 밝기 색상이 조절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이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밑에 보시면 콘트라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콘트라스트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보니까 너무 환해지고 왼쪽으로 밀어보면 흐려지긴 하지만 완전 어둡지는 않네요. 그쵸? 흐려지기만 하고 어두운 상태. 네. 콘트라스트라는 거는요. 화면의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의 격차 차이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절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이 부분 저는 확인 또는 취소 누르면 다시 원본 사진이 뜨겠죠. 원본 사진. 저희 방금 전에 밝기 색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밝기 색상 옆에 삼각형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조그만 삼각형. 그쵸? 이 삼각형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콘트라스트 개선, 진하게, 밝게, 어둡게, 색 빼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뭐 진하게, 약, 중강 뭐 여러 가지 어둡게, 약, 중강, 색 빼기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 있어요. 일일이 우리 선생님들이 눌러서 확인하신 다음에 괜찮으면 적용하는 거고 나는 굳이 색 빼는 거 어둡게 이런 부분 하기 싫다 그러면 취소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끝에 있는 취소. 오른쪽 끝에 있는 취소. 방금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취소할 때는 오른쪽 끝에 있는 취소 버튼 눌러서 취소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어디로 가실 거냐면 밝기 커브, 색상 커브, 채도 커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희 다 같이 밝기 커브를 한번 눌러 볼게요. 밝기 커브 눌러주게 되면 저처럼 커브라는 대화 상자 하나 나타날 거고요. 그쵸? 여기에 대각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대각선을 이용해서
내가 밝기 커브, 내가 상단 쪽에 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마우스를 이 선에 갖다 놓고요. 마우스를 선에 갖다 놓고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끌어보세요. 곡선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곡선을 만들어 손을 딱 놓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에 커브, 이 곡선에 따라서 색상 밝기가 조금 더 밝아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두워지게 돼요. 밝기 이해되시나요? 조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진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예쁘게 깨끗하게 보이면 된다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절을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줘. 아까 밝기에서 노출하는 부분보다 조금 어둡긴 하죠. 밝기 커브 이용해서 화면을 밝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쵸? 약간 꺾어졌네요. 이 부분.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대로 놔두시고, 채도 커브, 색상 커브가 있습니다. 그쵸? 색상 커브, 채도 커브. 채도는 색의 선명도 부분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커브 똑같아요. 앞부분처럼. 한번 위로 올려볼까요? 색이 좀 진해지는 색감이 밑으로 내리면 색감이 조금 빠지는 느낌. 그쵸? 색의 선명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 커브, 색상 커브, 색상 커브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색감, 보통 색감, 채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쵸? 예, 색의 채도는 이제 색의 선명도, 색상이 아마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채도가 색의 선명도라고 보시면 되고, 선명도 좀 진하게 보이고, 그리고 색상 커브가 색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너무 환해졌네요. 아이고, 다시 살짝. 이 부분도 마찬가지 조절해서 조절해서 내가 원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초기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화, 색상 커브 건드리지 않을 거고 채도 커브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밝기 커브만 내가 조절하겠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초기화 확인해 주시면 되죠. 다시 원상복귀, 원래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되셨나요? 어두운 사진 불러와서 밝기 조절했던 부분이세요. 지금 야시장 보니까 인물 사진이 보여요. 그쵸? 인물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이 이제 화면에 띄우면 조금,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나타나 보신다면 좀 싫어하겠죠. 그래서 저희 아래에 보시면 기본 개체 자르기 도구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구. 저희 다 같이 아래에 기본 개체 자르기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 한번 눌러주세요. 도구 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모자이크라고 있을 겁니다. 모자이크에 보면 모자이크 약, 중, 강으로 돼 있어요. 저희 중을 선택을 해줄게요. 모자이크 중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내가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혹시라도 내가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을 편집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물 사진이 나오면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친구분들끼리 여행 가셔서 블로그에 올려요. 근데 그냥 올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싫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나는 싫은데, 나는 얼굴 안 공개되는 거 싫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구에 가셔서, 원래는 포토샵이나 또는 다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는 유료 프로그램이죠.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토샵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럴 때는 사진 편집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실은 블로그에 올릴 때 블로그 올리는 부분에서 아마 모자이크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내가 사진을 예쁘게 편집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서 사진 편집하는 분은 한정돼 있어요. 정해져 있고 포토스케이프는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모자이크 처리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오른쪽 끝에 있는 누구? 취소 눌러주시면 돼요. 취소 눌러서 취소를 계속 눌러주세요. 취소를 눌러주시게 되면 사진 얼굴 취소가 됐죠. 그리고 마우스는 현재 모자이크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가 지금 점선 있죠? 점선 십자가가 뜰 거예요. 이 부분 다시 설정해서 그쵸? 모자이크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되셨나요? 모자이크 처리까지. 도구라는 탭에 있어요. 도구라는 탭에 모자이크 부분입니다. 이 사진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9MB. 아까 제가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라고 얘기했었죠. 3.9MB. 사진 사이즈가 가로가 3000이에요. 3000. 그리고 세로가 2000. 너무 커요. 그쵸? 보통 저희가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사진의 사이즈 가로 길이가 기본적으로 한 886픽셀이긴 하지만 대부분 가로폭을 한 720에서 760 가로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860에서 860 정도. 보통 블로그의 가로폭의 넓이 기본이 880 정도, 886 정도 정확하게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을 할 거예요. 사진의 사이즈도 조절하면서 용량도 같이 조절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왼쪽에 기본 탭으로 다시 한번 오세요. 기본 탭으로 오셔서 저희 하단에 보시면 아까 밝기 색상이라는 버튼 바로 위에 보시면은요. 크기 조절이 있어요. 크기 조절. 있나요? 네, 크기 조절을 한번 눌러주세요. 크기 조절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부분에 가로 픽셀 얼마, 세로 픽셀 얼마 해서 3000, 2000 좀 큰 거죠. 사이즈가. 그리고 이 사이즈에 3.9MB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 픽셀을 아까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다 라고 했을 때 한 720에서 860 사이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저희가 한번 720으로 써볼까요? 720을 썼어요. 720을 썼더니 아래 세로 자동으로 비율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네요. 가로 세로 비율이. 왜요? 체크를 했기 때문에. 체크를 풀면 여기 보니까 연결된 부분이 끊어지네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붙어버려요. 그러면 붙었다라는 거는 제가 가로 픽셀을 조절하게 되면 800 한번 써볼까요? 800을 쓰면 알아서 세로 픽셀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세로는 크게 얼마다 라고 정해지진 않지만 가로는 이렇게 한 883 정도 이제 블로그나 카페 또는 700 적당하다 이제 검색하다 보면 적당하다라는 분들은 거의 760 그 정도로 해서 블로그 사이즈 조절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 원하는 대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 체크한 상태는 세로는 자동 가로 선택하면 세로가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되고요. 만약에 체크를 풀면 가로 세로를 임의대로 쓰시면 되겠죠. 한 72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로를 479라고 적혀 있거든요. 한 43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체크를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사이즈가 좀 작아졌죠. 그럼 밑에 보세요. 사진 사이즈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아래에 보시면 아까는 3000에 2000인가 있었죠. 근데 사진이 720에 430으로 사진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근데 사진 크기가 안 바뀌었네. 저장을 해야 바뀝니다. 지금은 저희가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진 크기 조절하셨어요? 내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세요. 그냥 저장하지 마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주시고 어디에?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라는 폴더에 야시장이라고 적혀 있죠? 파일 이름. 이 부분을 야시장 뒤에 언더바나 또는 다시해서 크기 조절이라고 적어주세요. 크기 조절 또는 크기 조절 2라고 쓰셔도 되고, 크기 조절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몇 메가바이트가 지금 몇 킬로바이트? 195.5 킬로바이트로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는, 용량 크기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포토스케이프가 이 부분에서 좀 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토스케이프 사용을 합니다. 사이즈 조절과 그리고 용량 조절까지 하셨어요. 저희가 보통 사진을 찍다 보면 정목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빨간 눈동자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불러 오셨어요. 이 부분에 저희 기본 오른쪽에 도구 있어요. 아까 모자이크 했던 부분이 있었죠. 도구로 다시 한번 오세요. 도구로 오시게 되면 이 부분에 빨간 눈 보정이라고 적혀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쵸? 클릭 해주시고 빨간 눈 주위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빨간색이 제거된대요. 한번 볼게요. 와요. 눈동자 근데 너무 커. 여기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손을 딱 놔주세요. 그쵸? 근데 테두리에 살짝 검정 빨간색은 있긴 하네요. 이 부분 다시 범위 되셨나요? 그리고 손을 놔주세요. 그랬더니 빨간색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살짝 이 부분도 있네요. 확대를 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되셨나요? 빨간 눈 보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빨간 눈 보정 아래에 보시면 점 잡티 제거라고 있네요. 근데 완벽하진 않더라고. 저희가 이제 포토샵 기능이 포토샵이나 또는 다른 어떤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겠지만, 보정할 수 있지만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좀 아주 간단하게만 점 제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보니까 주근깨가 많아요. 그쵸? 점하고 주근깨가 좀 다른가 봐요. 여기 크게 나와 있는 자잘한 것들은 잘 안 지워져요. 좀 크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좀 어때요? 좀 까맣게 돼 있는 부분 조금 지워지긴 하나. 이쪽 부분 확실하게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더 이상 안 지워지네요. 계속 반복하니까 조금 지워지긴 하네요. 그쵸? 주근깨 부분 살짝, 이 부분도 살짝 마우스로 범위만 해주시면 되겠죠. 뭐 김이나 뭐 주근깨 저희가 보통 사진 편집 같은 거 하실 때 스마트폰 피부 보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포토스케이프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시고, 나 완벽하게 될 수는 없고요. 아까보다는 조금 얼굴이 깨끗하게 보이실 거예요. 다 되셨죠? 저희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네, 감사합니다.